네. 전 좀 소개 좀 드릴게요. 공유 FC의 나눔 강의로 이제 제목명을 좀 잡았고요. 저는 이름은 오창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저는 한식조리사로 좀 시작을 했는데 슬로건이 코리안 푸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이런 슬로건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식 나눔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강사이긴 한데 지식 나눔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좀 갖고 있어서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단지 F&B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 제조사, 상품 개발, 그리고 프랜차이즈 메뉴 개발, 그리고 영업이 잘 되는 대박 메뉴 개발을 하고 있고, 약방의 감초, 사이드 메뉴, 그리고 사이드 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활동을 통해서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연역으로는 20살 때 처음으로 롯데호텔에서 한식당의 조리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조리사가 아니었고요.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접시 닦기를 하다 보니까 조리에 관심이 있었고 학원을 다녀서 조리사 자격증을 땄고요. 그리고 나서 계약직으로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요리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와서 신세계푸드에서 R&D, 그리고 슈퍼바이저를 했습니다. 그리고 YK 외식산업에서 브랜드 총괄 이사를 했는데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원하게 사업을 한번 접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이후에 하남 F&B에서 상품 개발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 1년 7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단지 F&B의 부사장, 본부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소개는 이렇게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자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인데 목적은 저는 R&D잖아요. 그래서 외식업의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상품의 이제 구성력이 좋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좀 잡았고요. 두 번째는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은 맛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두 가지의 목적성을 띠고 있는 구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저도 요즘 강의들 보면 사자성어를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자성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외식업의 외자와 장사의 장자, 그리고 상품의 상자와 구해서 바과 뇌에 장사할 장, 생각할 상, 입구자를 써서 바깥에서 사 먹는 음식은 생각하고 들어가서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을 좀 담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부분인데요. 제가 총 강의를 하는 부분은 총 7가지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2시간이 부족하니까 1번과 메뉴 개발의 중요성과 2번 사이드 밥 찬류의 구성, 이렇게 해서 2개의 강의를 할 거고요. 더 필요하시면 이제 후기를 많이 올려주세요. 후기 많이 올려주시면 다음번 뭐 3번이라든지 4번, 5번, 6번, 7번을 강의를 제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또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주실 거죠?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여기 6분은 해주실 것 같고요. 화이팅. 네. 그래서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여러분 여태까지 오신 분 중에 최고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보를 나누는 자리다라고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뉴 개발의 중요성 부분인데요. 제가 전 직장이 삼겹살 브랜드인 하남돼지집이어서 삼겹살을 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메뉴 개발의 중요성이 왜 정말 중요한지를. 그래서 첫 번째 삼겹살은 육즙이 흥건히 배어 나오는 삼겹살입니다. 근데 고객분들은 이거를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대로 숙성된 돼지고기집. 요거는 유통용이고요. 요건 무한 리필집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여기 아닌데? 네. 여기서 어떤 거를 고르실까요? 오른쪽. 네. 요거는 180g에 13,000원, 14,000원 정도 하는 구성이고요. 요거는 누가 먹을까요? 중고생. 네. 맞습니다. 제가 선물 준비했는데요. 딱 한 분한테만 드리려고, 나보단 똑똑한 우리라는 책이에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대답 잘하셔도 더 이상 없으니까요. 네. 이 책에서 나오는 게, 공유FC의 취지하고 되게 맞는 게 있어서 책을 읽다 보니까 혁신은 나눔의 지성이다라는 48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공유FC, 네,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고요. 네,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정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FC가 이게 출범해서 저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고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다라고 저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렸고요. 요렇게 두 개를 놨을 때 저도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들,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이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가 있었는데 이제 이 시장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점점 시장은 계속 없어지고 있고 계속 숙성육 쪽으로 가고 있다. 두 번째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삼겹살이에요. 삼겹살인데 이런 고기를 삼겹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저도 자료를 만들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거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뭐 이런 친구들이 이 고기를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돈 주고 이런 고기를 저희 애들한테, 애가 11살이라서 애들한테 이런 고기 안 사줘 봤거든요. 그래서 외식업의 메뉴 개발의 중요성은 사실 식문화도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내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거는 저희 제가 근무했었던 하남돼지집 고기인데요. 하남돼지집 가족 단위로 와서 엄마 아빠가 손 안 대도 다 잘라주고 구워주고 먹게끔 해주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아이들을 과연 여기를 데리고 갈지 여기를 데리고 갈지를 신중하게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짜리 무한리필 가서 먹는 가족 단위 외식 고객은 없다. 저는 안 갑니다. 이쪽 가족분들하고 무한리필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가보셨어요? 맛이 어떻던가요? 2번 가시나요? 그냥 아이가 홍대에 있는 걸 자기가 검색을 해서 가보자고 해서 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무한 리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입산이었고, 근데 이렇게 심하진 않았고요. 생각보다 고기가 도톰하면서 괜찮았어요. 네. 딱 구워져 나오는데 냄새가 확 돼지 냄새가 나는데 다 구워져서 먹을 땐 안 나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이제 네. 대부분 다 중고생 아니면 대학생 그 정도였고, 저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다시 또 가고 싶진 않겠는데.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 잘해 주시면요, 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걸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하남돼지집이라는 브랜드에 저도 있었지만 하남돼지집에 가기 전에 하남돼지집을 경험을 했어요. 삼겹살은 맨날 가면 아빠가 구워주는, 아빠가 막 구워서 아이들 다 먹이고 엄마도 구워주고 이런 아빠였는데, 어느 순간 갔더니 하남돼지집에서 다 잘라주고 구워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접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삼겹살 시장이 점점 그런 서비스가 변해가는 거고 맛 또한 더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상품 구성한 사람도 분명히 있고 저렇게 상품 구성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외식업이라고 하면 오른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과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삼겹살을 드시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화두입니다. 요거라고 다들 말씀해 주셔서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입니다. 두 번째 메뉴는 과연 뭐가 나올까요?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건요. 참여해달라는 거예요. 네. 제가 1대 지금 한 50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사실 저도 떨려요. 다른 데서 뭐 이제 강의를 해보고 뭐 PT를 해봤지만 사실 떨리는데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가 나올까요? 네? 치킨. 네, 틀렸습니다. 네. 뭐 웃자고 한 소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경험을 토대로 이 자료들을 만들어낸 거라서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갔었습니다. 가족여행 갔는데 일부러 가봤어요. 관광지 식당. 제주도의 관광지에 관광지 식당을 가봤더니 네, 관광지 식당 가봤더니 요게 그 돈베고기예요. 돈베고기에 옥돔. 이게 옥돔이 아니고 뒤집어 봤더니 옥두어더라고요. 중국산 옥돔이긴 한데 좀 약간 틀린, 그리고 제육볶음과 뭐 6개의 찬. 근데 보기에는 그냥 그럴싸해 보여요. 먹을만 해 보여요. 근데 저는 제주도에 가면 이 식당은 다시는 안 찾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형적인 관광지 식당이에요. 인테리어도 그냥 뻥 뚫린 곳에 테이블이 있고요. 전형적인 관광지 식당이에요. 근데 제주도에서 관광지 식당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도 다녀보면서 먹어보면 상품의 구성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정말 맛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 관광객들 뭐 중국 관광객, 일본인 관광객들이 여행사에서 죄다 여기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사실 5,000원, 10,000원만 더 내면 더 훌륭한 메뉴들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메뉴 개발의 또 중요성을 여기에서도 한국의 음식 문화를 이렇게 여행사에서 망치고 있더라. 네, 그런 부분을 좀 가슴 깊게 좀 느끼고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뉴는 한정식 집인데요. 마실이라는 한정식 집입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가 8개 요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뒤에 된장찌개하고 밥이 나옵니다. 즉석밥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요게 1인분에 15,000원이고요. 이게 1인분에 15,000원이에요. 어떤 거 드실까요? 오른쪽. 네, 오른쪽 거 드시는데 제주도에는 이게 없어요. 제주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먹으려면 30,000원, 35,000원이에요. 이렇게 하는 식당도 없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제주도도 제가 컨설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 정말 먹을 만한 게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보쌈하고 돈베고기하고 옥두어, 그리고 이쪽은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예. 네, 다 맛있게 먹고 왔고요. 이 부분은 고객이 이제 어떤 메뉴를 선택할까요라는 부분인데, 제가 외국인 관광객이어도 이거보다는 돈 좀 더 내고 이거를 선택을 하겠다. 네. 그래서 관광업계에 있으신 분들하고 좀 대화를 좀 나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음식도 좀 한국적인 음식을 이렇게 좀 풀어내자라는 좀 그런 내용들을 좀 공감하고 온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가 나올까요? 네, 뭐가 나올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만 보지 마시고요.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팔짱 끼고 계신 분들한테 다 물어볼 거예요. 네.
그냥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 그냥 맞다고 해줘도 되는데, 네, 김치 맞습니다. 네. 김치 맞고요. 두 개의 그냥 예로 좀 넣었어요. 그래서 찬류를 예로 이제 들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3찬인 거죠. 요 절임류에 깍두기에 이렇게 나오고, 요게 이제 16찬의 반찬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16찬을 차려내려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 3찬 요렇게 차리면 김치 썰어서 내면 되고, 요거 그냥 간장물에 담가내면 되고, 깍두기 그냥 담가서 내면 됩니다. 단점은 백반집에서 만약에 요렇게 상품 구성을 하고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손님이 안 오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백반집에서는 안 되지만 국밥집에서는 이거 훌륭한 구성인 거죠. 그리고 백반집에서 이제 단점은 사실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로 참모님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힘든 일 안 하시려고 그래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중국인 뭐 조선족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요즘에는 또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식당 가보면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 보면 방글라데시 분들도 계시고 파키스탄 분들 계신다라. 있으신가요? 파키스탄 분이 우리 주방에서 근무하신다. 하나도 없으신가요? 노재훈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네. 천호동에 모 매장을 갔더니요, 거기 주방장이 방글라데시 인력인데 국내에 들어와서 3개월 동안, 아니 3년 동안 연세대 그 국어국문학과를 다니면서 한식을 배워가지고요,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음식 더 잘합니다. 가서 먹어보면 음식 기가 막히게 잘해요. 한번 천호동에 가시게 되면 방글라데시 주방장이 계신 한식을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구성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메뉴를 좀 비교해서 예를 들어볼 거예요. 근데 메뉴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 뭘까요? 찌개. 네. 정말 대표 음식. 우리나라 최고다. 비빔밥. 네, 비빔밥. 이거 바지가 벗겨져가지고요, 이게. 전달 좀 해주세요. 네, 전달 좀 해주세요. 저 쓰라고 하셔가지고요, 다 드려도 된다고 해서. 네.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네. 근데 비빔밥인데,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두 개의 음식 가격이 같은 가격인 7,000원이라는 거. 두 개의 음식 가격이 7,000원인데요.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네, 다 오른쪽으로 만들었어요. 자료를 만들 때 편하시게, 네, 저도 편하려고 다 오른쪽으로 만들었어요. 오른쪽이 좋은 거, 이쪽은 다 나쁜 거. 네, 그래야 제가 편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두 개의 이제 상품의 이제 개발의 중요성인데, 두 개의 분명히 이게 판매 장소가 분명히 틀려요. 판매 장소가 분명히 틀린데, 이 제품은 어디서 팔까요? 워터파크. 아, 네,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네, 휴게소에서 7,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찬 3개의 간장, 그리고 네, 비빔밥 돌솥에 올라갑니다. 이건 어디서 팔까요? 요거는 5찬에 김 주고 훌륭한 콩나물 육개장 같은 그런 걸 주고, 요즘 핫하다는 계란까지 올려주는 비빔밥입니다. 계란 하나에
700원이에요. 500원, 700원.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판에 8,000원. 네. 한 판에 8,000원인데 여기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7,000원 받아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 남나? 이거 한 40%, 50%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원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25% 미만일 거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얼마 받아야 될까요? 노드샵에서 판매되는 이 제품과 이 제품이 서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휴게소에서 이 제품을 팔고 이 제품이 노드샵에서 판다라고 하면, 콜라 드시는, 네. 4,000원이요. 4,000원이요. 네. 이거는 딱 김밥천국에서 파는 그 제품인 거죠. 4,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휴게소로 와서 휴게소에서 이렇게 판다라고 얼마 받을까요? 10,000원. 네,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다 계속 보고 계신데 좀 이렇게 호응도 해주시면 좋은데 호응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쑥스럽습니다. 저도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네, 전문 강사처럼 하겠습니다. 이제 메뉴 개발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객은 식당에 들어설 때 기대 심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싸고 맛있는 거. 싸고 맛있는 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메뉴 개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메뉴 개발에 정말 중요한 거는 고객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외식을 하는 거거든요. 바깥 외. 그래서 바깥에서 저희가 오늘 피자 알볼로에 피자를 먹었지만 강의장에서 피자 알볼로 피자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피자 드시러 오시는 저기 이영규 과장님도 계시는 거예요. 네. 저한테 첫 마디가 강의 들으러 왔어요가 아니고 저는 피자 맛있어서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부터 또 오세요. 피자 드시러요. 고맙습니다. 네. 모임 자주 오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이제 성함을 알아서 친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돌 맞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돌 맞으면 걱정되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네. 때리십시오. 두 번째는요. 음식점을 하려면 조건 없이 무조건 맛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식점은 고객이 찾아갈 때도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고요. 음식점을 하는 분들도 내가 맛있게 안 하면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네, 뒷장에 있습니다. 네, 맛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저희 현장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직접 만든 메뉴를 많이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프랜차이즈, 뭐 개인 자영업, 뭐 크게 사장님, 작게 사장님, 뭐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하루에 한 끼를 내가 만든 음식을 안 드세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내가 만든 음식을 안 드세요. 직원식이다 그러고 이만한 양지기에다가 된장 풀어가지고 아욱국 끓여 놓으시고 하루 3끼를 그걸 드세요. 밥에다가 그냥 반찬에다가. 그러면 고객이 어떤 맛을 느끼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맛있다고 느끼면 고객이 80%가 만족을 하는데 내가 국밥을 하나 끓였어요. 근데 내가 국밥 그냥 간 한 숟가락 떠먹고 맛있어. 그리고 내가 그 한 그릇을 안 먹어본 거죠. 그러면 고객이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감정은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만든 메뉴는 많이 드셔보셔야 된다. 노재훈 과장님은 하남돼지집 하고 계시는데요. 점포 가시면은 많이 드셔보시나요? 안 먹습니다. 안 드시나요? 잘 안 먹습니다.
하남 F&B의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매장을 또 하고 계세요. 매장을 하고 계셔서 여쭤본 건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김치찌개, 우리 집 나가는 김치찌개 밥 때 되면 가서 그걸 하나를 놓고 다 드셔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직원식 이런 거 아니면은 그냥 들리기 전에 가서 밥 먹고 매장에 가시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공감이 되시나요? 요 부분이요? 직접 만든 메뉴가 많이 드셔보십시오.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